네, 여의도 페드 와처죠.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모시고 간밤에 있었던 물가, 더 나아가서 향후 FOMC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 간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글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40년 최고치. 근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약간 업앤다운이 있었고요. 또 채권 시장은 오히려 이거 금리 많이 못 올린다 쪽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간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미국 물가 6월 달 물가가 9.1%로 이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가 8.8% 시장 예상치는 8.8%로 이제 고점 지난 5월 고점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물가 세부 내역을 보더라도 뭐 국제유가라든가 식료품 이런 원자재의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요발 인플레이션 대부분의 항목에 걸쳐서 물가가 상승을 했다. 그만큼 공급발 충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있지만은 수요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 정당성과 더 긴축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은 급락 그리고 이제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을 하고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물,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 말씀 중에 인플레이션이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확인됐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공급 충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어떤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전월 대비로는 0.7%, 전년 동월 대비로는 5.7%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 특히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가 더 높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주거 비용. 미국 물가에서 주거 비용이 33%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전월 대비로 0.6% 상승을 하면서 상당한 이런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개인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항목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물가 상승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정말 빅 이벤트들이 많았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밤에 갑자기 속보로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을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는데 그 전에 오전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 빅스텝이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다 이렇게 보셨나요? 네, 사실은 채권 시장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이미 어제 있었던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었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이제 6월 FOMC가 있었는데 이제 6월 연준이 75bp 인상을 하면서 한국은행도 하는 총재가 50bp 인상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발표된 6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고점을 더 높여가고 6월 소비자 물가도 6%로 이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7월 빅스텝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했다. 실제로 어제 채권 시장 움직임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지만은 금리는 오히려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금통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는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놓긴 하지만은 그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는 총재가 말씀을 하신 게 이번 금통위의 빅스텝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면서 25bp 인상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을 한 거는 연준이 75bp 인상을 하면서 매우 빠른 긴축을 단행을 한 것도 있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도 물가 우려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점이 하는 데서는 약간 걱정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할 소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좀 앞당겨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임금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임금이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게 추가적으로 임금 상승으로 해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약간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한 대응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총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가능하겠지만은 빅스텝보다는 25bp 인상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중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헤드라인 CPI고 또한 헤드라인 CPI는 국제유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바이든이 또 빈살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높은 겁니까?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국제유가라든가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헤드라인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가 여전히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고점인 120달러보다 이제 반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된 주요 원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따른 이런 곡물 가격 상승인데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반락을 하면서 반락을 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시차가 이제 바로바로 뭐 원자재 가격이 반락을 했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시차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여쭐게요. 사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세계 제1의 산유국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국제유가를 미국 정부가 나서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한국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런 곡물 가격이라든지 국제유가가 문제였다면 한국 정부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행가에서 떠도는 소문이 옐런 재무장관이 와서 결국 우리나라 같은 환율이 너무 약하니까 수입 물가도 높아지고 이거 한미 통화 수합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해서도 어제 금통위에서 기자회견 중에 이제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가 되겠죠. 재정부가 아니라 이제 연준이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하는 총재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체결이 되면은 원화의 이제 안정화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에 한미 통화 수합가 체결됐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경기가 침체가 왔을 때 체결됐고 당시에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양자 간에 체결이 된 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 같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반기에 이제 세 차례 금통위가 연말까지 남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스텝들을 밟게 될지 여기에 대한 전망도 들어볼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8월과 4분기 중에서 10월 달에 추가 25bp씩 인상을 통해서 연말 기준금리는 2.75%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빅스텝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은 물가 우려가 높다라는 점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전기료라던가 가스비가 인상이 됐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물가는 지난 6월 물가인 6%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한은도 한국의 물가 고점을 3분기 말 혹은 4분기 초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50bp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본에서도 성장세를 점검하겠다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국 한해는 이제 과거에 현재까지는 이제 통화정책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을 했는데요. 점차 성장과 물가와의 균형을 고려하겠다라는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계를 미국으로 좀 돌려볼까요? 자, 한국은행이 어쨌든 보조를 맞추려고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뭐 간밤에 있었던 물가 상승을 보면 미국의 선물 시장에서 7월 말에 이제 100bp 기대도 높아지니까요. 미국이 또 훌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빨리 오는 것인데요. 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7월 27일 미국 시간으로 7월 27일에 연준이 이제 적어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한국은행도 역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 전문가분들도 이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지를 하고 이 또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전이 뭐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도 AA로 이제 매우 우수하다 보니까는 자본 유출 가능성이 좀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자본 유출보다는 환율의 약세, 원화의 약세가 더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가 1,300원을 돌파를 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름 휴가 시즌과 국경 개방으로 인해서 해외 여행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원화의 약세, 추가적인 약세를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전이되는 것을 더 우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발표됐던 6월 CPI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술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